아기 토끼의 심부름. 오늘은 오빠 토끼 코코와 여동생 토끼 미미에게 엄마가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코코, 동생은 멀리까지 심부름 가는 게 처음이니까 잘 데리고 다녀야 한다. 미미, 너도 오빠 손 잘 잡고 다녀와야 해. 네, 네. 오빠 코코와 동생 미미는 손을 잡고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앞에 무거운 짐을 들고 힘들게 걸어가시는 고슴도치 할머니가 보였어요. 코코와 미미는 무슨 생각인지 서둘러 고슴도치 할머니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댁이 어디세요? 조금만 더 가면 밤나무가 있는데 그곳이 집이란다. 짐이 많이 무거워 보이시네요. 마침 저희도 지나가는 길인데 저희가 들어다 드릴게요. 오빠 코코가 할머니의 짐을 받아들고 앞장서서 걸어갔어요. 드디어 고슴도치 할머니의 밤나무집이 보였어요. 저 집이다. 얘들아, 고맙구나. 그런데 너희들은 어디 가는 길이었니? 엄마 심부름 가던 중이었어요. 그래? 착하구나. 그런데 엄마가 뭘 사오라고 하셨니? 쿠키를 만들 재료를 사오라고 하셨어요. 밀가루, 초콜릿, 건포도요. 그래? 마침 우리 집에 건포도가 있는데 좀 줄 테니 가지고 가거라. 괜찮아요, 할머니. 엄마가 사오라고 돈을 주셨어요. 괜찮다. 가지고 가거라. 너희들 덕분에 편히 왔단다. 건포도를 받은 토끼남매는 할머니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다시 심부름을 가기 위해 길을 나섰어요. 오빠, 할머니가 건포도를 주셔서 밀가루와 초콜릿만 사면 되겠어. 그러게. 오빠, 이건 뭐야? 처음 보는 열매인데. 이건 도토리야. 그런데 이 길에는 도토리 나무가 없는데? 누가 떨어뜨리고 간 모양이야. 오빠, 여기 또 도토리가 있어. 길을 따라 계속 도토리가 떨어져 있는데? 미미와 코코는 걸어가면서 도토리를 장바구니에 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가다 보니 앞에 다람쥐 아저씨가 큰 자루를 어깨에 메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미미, 다람쥐 아저씨의 자루에서 도토리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 다람쥐 아저씨, 잠깐만요. 다람쥐 아저씨. 다람쥐 아저씨는 멀리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뒤를 돌아보았어요. 미미와 코코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다람쥐 아저씨가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나를 불렀니? 무슨 일이니? 아저씨, 자루에 구멍이 난 것 같아요. 그때 마침 다람쥐 아저씨가 들고 있던 자루의 작은 구멍에서 도토리 한 알이 뚝 떨어졌어요. 언제 구멍이 난 거지? 저기서부터 저희가 주워온 거예요. 뭐? 이렇게나 많이? 너희들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고맙다. 다람쥐 아저씨는 주머니에서 새로운 자루를 꺼내 미미와 코코가 준 도토리와 구멍이 난 자루에 든 도토리를 옮겨 담았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어디 가는 중이니? 엄마 심부름으로 장을 보러 가는 중이에요. 착하기도 하지. 뭘 사오라고 하셨니? 밀가루하고 초콜릿 사러 가요. 그래? 잘 됐구나. 마침 이 도토리를 초콜릿 가게에 배달 가는 중이었는데 거의 다 왔으니 같이 가면 되겠구나.
미미와 코코는 다람쥐 아저씨와 함께 초콜릿 가게에 도착했어요. 어서 오세요. 그리고는 다람쥐 아저씨는 초콜릿 가게의 주인 아저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가게의 뒤쪽으로 자루를 들고 들어갔어요. 미미와 코코는 초콜릿을 고른 후 계산대로 갔어요. 얼마예요? 참 착하고 예쁜 아이들이로구나. 그냥 가지고 가렴. 이 초콜릿은 조금 전 같이 온 다람쥐 아저씨와 내가 주는 선물이란다. 아니에요. 엄마가 돈을 주셨어요. 그때 마침 다람쥐 아저씨가 자루를 내려놓고 다시 가게로 나오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야, 정말 고맙다. 그냥 가지고 가거라. 너희들이 아니었으면 난 이 가게에 올 때까지 도토리를 계속 흘리면서 왔을 테고. 아이고, 상상만 해도 아찔하구나. 이렇게라도 너희들에게 보답할 수 있어 다행이다. 동생 데리고 조심히 가렴.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빠, 이제 밀가루만 사면 되겠다. 그러게, 곰아저씨네 밀가루 가게로 가자. 코코와 미미는 밀가루를 사기 위해 다시 손을 잡고 길을 나섰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매캐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오빠, 매운 냄새도 나고 눈이 좀 아픈 것 같아. 그러게, 이건 꼭 작년에 우리 숲에 불이 났을 때 맡아본 냄새 같은데? 드디어 눈앞에 곰 아저씨의 밀가루 가게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곰 아저씨의 밀가루 가게 옆에 쌓아둔 나무에 불이 붙어 타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코코와 미미는 재빨리 곰 아저씨의 밀가루 가게로 달려가며 소리를 질렀어요.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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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에 깜짝 놀란 곰 아저씨가 밖으로 헐레벌떡 뛰어나왔어요. 뭐? 불이라고? 곰 아저씨는 재빨리 쌓아둔 나무 위에 물을 뿌렸어요. 불을 끈 곰 아저씨는 그때서야 두 토끼 남매가 눈에 들어왔어요. 너희들이 불이 났다고 소리친 거니? 네, 저희가 밀가루를 사러 오던 길에 아저씨 가게 옆에서 불이 나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랬구나. 고맙다. 요즘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산에 불이 나기가 아주 쉽단다. 맞아요. 저도 작년에 이런 냄새를 숲에서 맡아본 적이 있어요. 그랬구나. 너희들이 큰 소리로 알리지 않았으면 우리 밀가루 가게까지 불에 탈 뻔했구나. 고맙다. 아참, 밀가루를 사러 왔다고 했지? 들어오렴. 코코와 미미는 밀가루 가게로 들어갔어요. 아저씨, 저기 작은 밀가루 한 봉지 주세요. 얼마예요? 곰 아저씨는 작은 밀가루 한 봉지를 내밀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있다. 이 밀가루는 그냥 가지고 가거라. 엄마가 돈을 주셨어요. 아니다. 너희들 덕분에 큰 불이 날 뻔한 일을 막게 돼서 내가 너무 고마워. 너희들에게 주는 선물이란다. 사실 더 큰 밀가루를 주고 싶지만 너희들이 들고 가기에 무거울 것 같아 작은 것으로 주는 거란다. 어서 받아가거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코코와 미미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코코와 미미가 집 근처에 도착하자 집 앞에는 엄마가 마중 나와 계셨어요. 엄마, 내가 가지고 온 것 좀 보세요. 코코와 미미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정말? 어머, 너희들이 그런 일을 했다고? 우리 아들, 딸 너무 멋진데?
새들의 호텔, 하늘의 둥지. 이곳은 새들의 호텔. 호텔의 이름은 하늘의 둥지였답니다. 새들의 호텔이 된 이 큰 나무는 이곳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였어요. 호텔 하늘의 둥지 주변에는 바다와 갯벌뿐만 아니라 가까운 곳에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이 있어서 해마다 여러 종류의 새들이 찾아왔어요. 지금 이곳의 날씨는 겨울철 새들에게는 살만한 날씨이지만 여름철 새들에게는 아직은 추운 날씨였답니다. 이 새들의 호텔 하늘의 둥지는 몸이 아픈 새들이 잠시 머물다 가거나 여우나 쥐, 족제비와 같은 무서운 동물들에게 상처를 입은 새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호텔이었어요. 그리고 가끔 특별한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찾아오는 새들도 있었답니다. 어서 오세요. 하늘의 둥지 호텔입니다. 이 호텔의 지배인 비둘기 할아버지가 나와서 손님을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매년 이곳을 지나갈 때마다 호텔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에서야 들어와 보네요. 긴 다리에 날렵하고 우아한 몸매를 가진 두루미가 호텔로 들어왔어요. 이곳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내일 결혼식을 올릴 수 있을까요? 아,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이미 두루미님들의 결혼식이 거의 끝난 시기여서 언제든 결혼식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두 달 후면 추운 곳으로 멀리 이사를 가셔야 하는데 결혼식이 많이 늦으셨군요. 네, 제가 다른 두루미들에 비해 많이 늦었지요. 한 달 전쯤에 여우에게 공격받는 아기 백조들을 도와주다 그만 저도 상처를 입고 회복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야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답니다. 저런, 그래도 다행이군요. 그럼 결혼식을 내일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후 호텔에는 흰 털에 검정 얼굴, 구두 주걱 같은 부리를 가지고 있는 저 새 가족이 몹시 지쳐 보이는 얼굴로 온몸을 웅크린 채 하늘의 둥지 호텔로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이 호텔에서 가장 따뜻한 방으로 주시겠어요? 아니, 이곳은 아직 추운데 벌써 오셨나요? 그렇죠. 우리 같은 여름철 새들이 오려면 한 달은 지나야 하는데 혹시 우리 가족들이 지낼 만한 방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지요. 우리 호텔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방으로 드리겠습니다. 비둘기 지배인은 저 새 가족들이 방에 들어간 사이 따뜻한 차를 준비했어요. 자, 따뜻한 차라도 드시면서 몸을 좀 녹이세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빨리 오셨나요? 우리 저 새들이 살고 있던 곳에 어느 날 갑자기 인간들이 들어와 갯벌에 흙을 뿌리고 땅으로 만들더니 인간들의 집을 짓더군요. 네? 그럼 살던 집과 먹이까지 모두 없어졌다는 건가요? 네. 주변의 갯벌들이 모두 흙으로 메워져서 먹을 것도 모두 없어져 버렸지 뭐예요. 그러다 보니 같이 다니던 무리들이 하나 둘씩 없어지고 저희 가족들만 간신히 이곳으로 오게 되었답니다.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이제 아무 걱정 말고 편히 쉬십시오. 다음 날이 되자 드디어 두루미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비록 늦은 결혼식이지만 두루미의 친구들도 결혼식을 축하해주기 위해 호텔을 찾아왔어요. 두루미의 결혼식은
이 호텔의 가장 높은 곳에서 열렸어요. 아름다운 꽃들로 장식된 결혼식장에는 두루미뿐만 아니라 백조 부부도 찾아왔답니다. 비둘기 지배인은 백조 부부에게 물었어요. 오늘은 두루미님의 결혼식입니다만. 그러자 백조 아내가 이야기했어요. 네, 알고 있어요. 오늘 결혼하시는 두루미님이 우리 아이들을 여우들의 공격에서 구해주셨답니다. 그제서야 비둘기 지배인은 알겠다는 듯 웃으며 안내했어요. 드디어 결혼식의 신랑 신부 입장이 끝나고 신랑 두루미가 신부를 위해 축하의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신랑 두루미가 우아하고 긴 다리로 신부에게 다가가 긴 부리가 달린 머리를 위아래로 움직이며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잠시 후 신부도 신랑과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두루미의 춤은 두루미들의 결혼식에서는 빠질 수 없는 가장 멋지고 즐거운 시간이었답니다. 아름다운 결혼식이 무사히 끝나고 새들의 호텔 하늘의 둥지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비둘기 지배인은 어린 새들을 데리고 추운 곳에서 지내야 하는 저 새들이 걱정되었어요. 그래서 호텔에서 준비한 특식으로 따뜻한 조개 스프를 끓여 저 새에게 가지고 갔어요. 손님, 따뜻한 조개 스프랍니다. 지내시기는 괜찮으신가요? 방도 따뜻하고 지낼만 합니다. 안전하게 지낼 곳이 있으니 마음이 편안합니다. 아, 그리고 이 조개 스프는 정말 맛있겠군요. 감사합니다. 비둘기 지배인이 어린 저 새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밖에 나가지 못해 답답하겠지만 한 달 정도만 지나면 날씨가 그래도 제법 따뜻해질 테니 조금만 참거라. 저 새 가족들은 따뜻한 조개 스프를 먹고 몸이 따뜻해지자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어요. 그때였어요. 마침 먹이를 사냥하러 나온 여우 부부가 지나가는 길에 호텔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상하다. 이렇게 추운 날 벌써 저 새가 왔다고? 하늘의 둥지 호텔은 독수리 경찰이 자주 순찰하는 곳이라 볼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저 어린 새들은 욕심이 나는데. 그래도 조심해요. 저 호텔 꼭대기에 파란 깃발이 빨간 깃발로 바뀌면 멀리서 독수리 경찰이 보고 금방 날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독수리에게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창문 밖에 저렇게 몸을 내밀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려니 너무 아쉽지 않아요? 잘하면 독수리가 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저 녀석들을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긴 오늘 두루미의 결혼식이 있었으니 독수리 경찰들이 조금 마음을 놓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두루미는 이곳에서 적수가 없는 새니까. 잠시 후 여우 부부는 조심조심 몸을 낮추고 새들의 호텔로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여우들이 새들의 호텔이 있는 큰 나무 아래까지 다가왔어요. 자, 준비됐죠? 하나, 둘, 셋! 에이, 아이쿠! 여우가 뛰어오르려다 떨어지자 그 소리에 놀란 어린 저 새들이 그때서야 여우를 보았어요. 그리고 창문 앞에는 하얀 백조가 날아와 다급하게 이야기했죠. 얘들아, 어서 들어가렴. 깜짝 놀란 어린 저 새들은 얼른 안으로 들어갔어요. 백조는 두 마리의 여우 위로 둥글게 원을 그리며 계속 날았어요. 여우 부부는 깜짝 놀라 하늘 위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도대체 저 백조가 왜 저러는 거죠? 그때였어요. 호텔의 꼭대기에 파란 깃발이 빨간 깃발로 바뀌어 있었어요. 여보, 독수리 경찰이 오려나 봐요. 빨리 도망갑시다. 여우의 말대로 저 멀리 독수리 경찰이 날아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백조도 여우가 가는 곳을 따라가며 독수리에게 여우의 위치를 알려주었어요. 여기에요, 여기. 우리 아이들과 두루미를 공격했던 여우가 여기 있어요. 그제서야 여우 부부는 자신들이 사냥하려다 실패한 백조의 어미인 것을 알고 있는 힘껏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한편 호텔의 꼭대기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비둘기 지배인은 여우가 쫓기는 모습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여우들이 혼쭐이 났으니 당분간 조용하겠군. 아기 돼지의 우비. 파란 우비를 입은 아기 돼지가 아침 일찍 산책을 나섰어요. 아기 돼지가 지나가는 것을 본 토끼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뭐야, 우비를 입었잖아. 날씨가 이렇게 맑은데. 히히, 이상해. 하지만 아기 돼지는 토끼들의 이야기에도 신경 쓰지 않고 즐겁게 콧노래까지 부르며 걸어갔지요. 얼마 가지 않아 이번에는 다람쥐들이 지나가다 파란 우비를 입은 아기 돼지를 보고는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게 뭐야? 비도 오지 않는데 우비를 입다니. 그러자 주변의 다람쥐들도 따라 웃었어요. 그러게, 비도 오지 않는데 무슨 우비? 정말 이상한 돼지야. 하지만 아기 돼지는 당당하게 우비를 입고 산책을 다녀왔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아기 돼지는 파란 우비를 입고 산책을 나섰지요. 오늘도 역시 숲속의 동물들은 우비를 입은 아기 돼지를 이상하게 쳐다보며 놀렸어요. 그때 아기 돼지의 친구 아기 토끼가 달려와 이야기했어요. 왜 비도 오지 않는데 우비를 입었어? 그러자 옆에서 지켜보던 다람쥐 친구도 달려와 이야기했어요. 비가 오지 않는데 우비를 입으면 주변의 동물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 그러자 아기 돼지가 이야기했어요. 이상하다고? 아니야. 산책을 하다가 비가 올 수도 있잖아. 그리고 우비로 상상놀이 하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데. 상상놀이? 아기 토끼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래, 들판에서 상상놀이를 하면 얼마나 재밌는데. 그러자 다람쥐가 이야기했어요. 그래, 네가 재미있다면 어쩔 수 없지. 그때였어요. 지나가던 제비 아주머니가 아기 돼지가 우비를 입은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 아기 돼지야. 파란 우비가 참 잘 어울리는구나. 오늘 날씨에도 잘 어울리는걸. 제비 아주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떠나자 아기 돼지도 신이 나 산책을 나섰어요. 하지만 뒤에 남은 아기 토끼가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날씨가 맑은 것 같은데 우비가 날씨에 어울린다고? 나는 오늘 엄마 심부름을 가야 하는데 괜찮겠지? 나는 오늘 친구 집에 놀러 가기로 했는데 괜찮겠지? 아마 제비 아주머니가 아기 돼지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얘기하신 걸 거야. 한편 산책을 가던 아기 돼지의 눈앞에 드디어 넓은 들판이 펼쳐졌어요. 들판의 예쁜 꽃밭에는 잠자리들이 어지럽게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우와, 멋진 풍경이야.
나도 이제 날아가 볼까? 아기 돼지는 갑자기 우비를 벗더니 우비의 소매를 목에 묶고는 양손으로 우비를 펼치고 마치 자신이 잠자리가 된 듯 우비를 날개처럼 펄럭이며 잠자리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갔어요. 이번에는 슈퍼히어로가 된 것처럼 뛰어다녔죠. 이야! 거기 서라!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아기 돼지는 한참 동안 들판을 뛰어다니며 상상놀이에 빠져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자 아기 돼지는 힘이 들었는지 잔디에 누워 하늘을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비 아주머니가 하신 말씀대로 비가 올까? 그때였어요. 아기 돼지야, 여기 있었구나. 제비 아주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아, 제비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아까는 감사했어요. 제가 친구들에게 놀림받아 속상할까봐 일부러 어울린다고 해주신 거죠? 아니, 난 정말 파랑 우비를 입은 네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이야기했던 건데. 그럼 날씨에 어울린다는 말씀도 정말이세요? 그럼 비가 오기 전에는 곤충들이 날개가 무거워져서 낮게 날아다니거든. 아마 잠깐이라도 꼭 비가 올 거야. 난 그럼 아가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얼른 가봐야겠다. 조심히 가렴. 제비 아주머니는 아기 돼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재빨리 날아가 버렸어요. 그때였어요. 후두둑 빗방울이 풀잎과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우와, 정말 비가 온다. 아기 돼지는 우비의 모자를 단단히 쓰고 신나는 발걸음으로 걸어갔어요. 숲속에 들어서자 갑작스러운 비에 놀라 뛰어 도망가는 동물들이 여기저기에서 보였어요. 하지만 아기 돼지는 걱정하지 않았죠. 오히려 우비에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음악 소리처럼 경쾌하게 들렸거든요. 아기 돼지가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며 걸어가고 있을 때 조금 떨어진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 아기 토끼와 다람쥐 친구가 보였어요. 아기 토끼와 다람쥐는 몸을 잔뜩 움츠린 채 앉아 있었어요. 아기 돼지가 다가가 말을 했어요. 얘들아, 괜찮니? 그러자 아기 토끼가 이야기했어요. 너는 좋겠다. 우비가 있어서. 그러자 옆에 있던 다람쥐도 이야기했어요. 정말 제비 아주머니 말씀대로 비가 오네. 아기 돼지는 뭔가 좋은 생각이 났는지 주변에 얇은 나뭇가지들을 주워 바닥에 꽂았어요. 뭐 하는 거야? 우리 비가 그칠 때까지 다 같이 기다렸다가 가자. 아기 돼지는 나뭇가지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자신의 우비를 벗어서 덮었어요. 아기 다람쥐가 이야기했어요. 우와, 멋진 텐트가 됐는걸. 털이 젖어서 좀 추웠었는데 이 안은 정말 따뜻해. 고마워. 그러자 아기 돼지가 이야기했어요. 고맙긴.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비를 피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런데 아기 다람쥐가 왠지 심각한 얼굴로 이야기를 했어요. 아기 돼지야, 솔직히 아침에는 네가 우비 입은 모습을 보고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어. 아마 제비 아주머니가 아니었다면 다른 친구들처럼 너에게 속상한 말을 했을지도 몰라. 미안해. 그러자 아기 토끼도 이야기했어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솔직히 비도 오지 않는데 혼자만 우비를 입은 네가 조금 창피하게 생각됐어. 미안해. 그러자 아기 돼지는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미안하다니. 그래도 너희들은 다른 친구들처럼 놀리지 않고 내가 왜 우비를 입었는지 물어봐주고 내 이야기도 들어줬잖아.
오히려 내가 고마워. 어느새 우비 텐트 안은 웃음소리가 가득해졌어요. 새가 될 수 있다고? 히히, 그 상상놀이 다음엔 우리 같이 하자. 정말 재밌겠는걸? 그래, 다음에는 같이 하자. 어느새 비가 그치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런데 텐트 안은 조용했답니다. 아기 동물들은 피곤했는지 어느새 잠이 들어버렸거든요. 그때 어디선가 잠자리 한 마리가 날아와 아기 돼지의 콧등을 간지럽혔어요. 비가 그쳤네. 얘들아, 일어나. 집에 가자. 비가 그쳤어. 정말? 어서 가자. 엄마가 걱정하시겠다. 아기 돼지와 친구들은 내일 다시 만날 약속을 하고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과자 나무. 어느 가을날 너구리 쿤이는 숲에서 맛있는 냄새를 맡았어요. 이건 무슨 냄새지? 여지껏 이런 맛있는 냄새는 처음 맡아보는걸. 너구리 쿤이는 냄새를 따라 부지런히 걸어갔어요. 저기서 나는 냄새야. 쿤이가 도착한 곳은 최근 산속에 만들어진 작은 공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공원에는 사람들이 먹다가 떨어뜨린 과자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었죠. 쿤이는 얼른 달려가 냄새를 몇 번 맡더니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우와, 정말 맛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열매지? 너구리 쿤이는 어느새 바닥에 떨어져 있던 과자를 다 먹고 마지막 한 개가 남자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마지막이네. 어쩌지? 더 먹고 싶은데. 그때였어요. 쿤이처럼 과자 냄새를 맡고 공원으로 들어오는 들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어요. 분명히 과자 냄새가 났는데. 혹시 쿤이 너 여기에 있던 과자 다 먹었니? 너구리 쿤이는 한 개 남은 과자를 나눠주기 싫어서 뒤로 숨기며 이야기했어요. 과자요? 아니, 난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너구리 쿤이는 이렇게 말하고 얼른 숲속으로 들어갔어요. 아휴,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맛있는 과자는 어떤 나무에서 떨어진 걸까? 고구마보다, 사과보다, 심지어 고기보다도 맛있어. 고양이 아줌마가 이걸 과자라고 했어. 어떤 나무에서 열리는 건지 찾아봐야겠어. 마침 가을 숲속에는 밤과 호두, 도토리 같은 각종 열매들이 풍성하게 달려 있었어요. 아무리 봐도 이 과자가 열린 나무는 없는걸? 그때 나무 위에 다람쥐 아주머니가 쿤이에게 이야기했어요. 쿤이야, 잘 지냈니? 올가을 밤이 정말 크고 맛있어. 하나 줄까? 아니요, 난 괜찮아요. 그런데 혹시 과자나무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뭐? 과자나무? 과자나무가 뭐야? 그런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데. 쿤이는 이 숲에서 열매가 열리는 나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다람쥐가 과자나무를 모른다는 말에 크게 실망했어요. 아참, 엄마한테 여쭤봐야겠다. 우리 엄마는 사냥도 잘하고 열매나 과일도 집으로 항상 많이 가져오시니까 분명히 아실 거야. 너구리 쿤이는 재빨리 집으로 달려갔어요. 엄마! 과자나무가 어디에 있어요?
과자나무? 처음 들어보는 나무 이름인걸? 엄마도 모른다고요? 고기보다 열매나 과일보다 맛있는 거요. 글쎄, 정말 모르겠는데. 열매 이름이 정말 과자가 맞아? 네, 과자 맞아요. 들고양이가 분명히 과자라고 했어요. 그래? 그럼 들고양이에게 좀 자세히 물어보지 그랬어. 너구리 쿠니는 한 개 남은 과자를 들킬까봐 고양이를 피해서 도망치듯 공원을 나온 것이 후회가 됐어요. 그러나 너구리 쿠니는 포기하지 않고 엄마에게 또 다른 질문을 했어요. 엄마, 고구마를 땅에 심으면 고구마가 땅 속에서 자라잖아요? 그리고 밤도 땅에 심으면 싹이 나고 나무가 되죠? 그렇지.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매년 먹을 수 있지. 그럼 우리가 먹는 모든 열매나 과일은 모두 땅에 심으면 다시 먹을 수 있겠네요. 물론 그렇지. 너구리 쿠니는 다음 날 아침 과자를 가지고 숲으로 나왔어요. 여기쯤이면 괜찮겠는걸? 겨울잠을 자고 나오면 내년 봄에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과자가 열리겠지? 너구리 쿠니는 서둘러 땅속에 과자를 묻었어요. 한동안 쿠니는 친구들과 놀지도 않고 혼자서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어요. 심어놓은 과자를 다른 동물들에게 들키면 빼앗길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어느덧 겨울이 되고 너구리 쿠니는 겨울잠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다시 따뜻한 봄이 되자 겨울잠에서 깨어난 쿠니는 맛있는 과자를 배 터지게 먹을 생각에 서둘러 밖으로 달려나갔어요. 아직도 싹이 나지 않았네. 안 되겠어. 땅속에 묻어놓은 과자가 있는지 땅을 파봐야겠어. 쿠니가 땅을 파보았지만 과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내 과자를 누가 가지고 간 거지? 없어졌잖아. 이럴 줄 알았으면 한 개 남은 걸 그냥 먹는 건데. 잠시 실망했던 쿠니는 뭔가 결심했는지 어디론가 달려갔어요. 쿠니가 도착한 곳은 작년 가을 과자를 주었던 공원이었어요. 쿠니는 공원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낮은 목소리로 들고양이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고양이 아줌마, 어디 계세요? 들고양이 아줌마. 누가 나를 부르는 거야? 쿠니로구나. 이제 겨울잠에서 깬 모양이구나. 그런데 무슨 일이니? 아줌마, 작년 가을에 이곳에서 과자를 본 적 있냐고 물으신 적 있죠? 그랬나?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런데 왜? 혹시 과자나무는 어디에 있나요? 뭐? 과자나무? 네, 과자는 나무에서 자라는 게 아니란다. 그럼 고구마처럼 땅속에서 자라나요? 아니, 과자는 인간들이 만든 거란다. 네? 인간들이 만든 거라고요? 그럼 과자를 인간들은 땅에 심어서 만드나요? 과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땅에 심어서 자라게 하는 게 아니란다. 생명이요? 그게 뭔데요? 생명이 있다는 건 자라는 힘이 있다는 거지. 자라는 힘이요? 저처럼요? 그래, 우리처럼 몸이 자라기도 하고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 것을 생명이 있다고 하지. 그럼 과자는 자라는 힘이 없는 거군요. 인간들만 만들 수 있는 거군요. 그런데 갑자기 과자는 왜 그렇게 궁금한 건데? 사실은 작년 이 공원에서 맛있는 과자를 주었어요. 그런데 너무 맛있어서 아무에게도 나눠주지 않고
몰래 숨겼다가 땅에 심었거든요. 그런데 싹도 나지 않고 과자도 없어져 버렸지 뭐예요? 저런, 그런 일이 있었구나. 과자는 이미 개미들이 가지고 갔을 거야. 그렇군요. 그래서 다람쥐 아줌마도 엄마도 과자나무를 모른다고 했던 거군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너구리 쿠니의 배에서는 계속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겨울잠에서 깬 지 얼마 되지 않아 배가 몹시 고팠거든요. 이럴 줄 알았으면 과자를 땅에 묻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친구들과 나눠 먹을 걸. 쿠니는 혼자만 욕심내서 먹으려고 했던 것이 부끄러워졌어요. 그때였어요. 쿠니야, 잘 잤니? 여기야, 빨리 와. 여기 맛있는 물고기가 잡혔어. 반가운 친구들의 목소리에 쿠니는 너무나 기뻤어요. 알았어, 빨리 갈게. 너구리 쿠니는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신나게 달려갔답니다.